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길남 TV의 조길남 교사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하도 바닷가 타령을 하셔서 고성으로 이제 모시고 갔다 왔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 바닷가 모래밭 걷기가 암 환자한테 굉장히 좋은데 일반 사람에게 안 좋겠습니까? 거기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우울증에다가 그리고 당뇨에 협심증에 8가지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을 약을 끊었죠. 그래서 제가 나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바닷가를 간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태양욕도 시켜드리고 모래찜질 속에서 이제 잠을 주무시게 하고, 그리고 모래밭 맨발 걷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힘들지 않으시니까. 균형 못 잡으시니까 제가 손잡고 이제 걸어드려야 되고, 뭐 제 일이 좀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뭐 남도 할망정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정말 행복하고 황홀하게 지내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암이 나을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행복한 마음이었거든요. 봉사활동을 하면 제 몸 자체에서 엔돌핀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 심적으로 굉장히 평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제로가 되어져서 삶이 풍요롭고 풍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저한테 나쁜 얘기를 하나도 안 했죠. 그러니까 제가 넘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엊그제 이제 너무 아까운 그 커피포트 유리로 됐는데 탁 떨어뜨려가지고 완전 박살이 난 거죠. 파편이 튀어서 그 유리가 방 안 간 데가 없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의 행복이, 나의 부가, 나의 명예가, 나의 사랑이 저렇게 360도로 누군가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 퍼뜨려 나가는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당장 치우질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8시 지나 있어서 피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고 그 실내화를 신고 다니면 되고, 또 위험한 데면 이제 큰 것만 건져내고 그 다음에는 쉬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거기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에게 복이 오는구나. 정말 유리가 깨진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 커피포트를 사랑하는 커피포트였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솔직히 아주 좋아하는 거였거든요. 커피포트가 편리해요. 그게 이제 70도로 유지를 시켜 놓을 수도 있고 보온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너무 아깝고 그러긴 했지만 어쩔 수 없죠. 이미 일어난 일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긍정적인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없으니까 다른 커피포트 이제 또 사용하고 그러면 되니까 물건은 또 쓸 수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그 해석을 아름답게 또 이렇게 다음을 위한 그런 축복의 말로써 제 자신에게 던져주니까 그 모든 암으로부터 제가 이렇게 난소암 사기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요즘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내가 남하고 다른 점이 뭐였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 마음 먹으면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맨발 걷기가 대표적인 예였어요. 지금 맨발 걷기 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텃밭에 나가서 맨발을 걷고 농작물을 가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암에 대한 관련 책을 쓰셨는데 이 4가지만 챙기면은 병은 없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 그걸 가장 권하시더라고요. 맨발 걷기를 따로 할 게 아니라 텃밭에 나가서 이렇게 농작물을 가꾸면서 텃밭을 걸으면 벌써 그것이 이제 활성산소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이걸로 인해서 모든 병이 생긴다라는 거죠. 활성산소가 나가지 않고 정전기도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워싱을 하는 것은, 맨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거를 가장 빨리 내보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일단은 전기가 흐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흐르는 거죠.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땅에 있는 미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 그 내 몸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건강이 회복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차원의 말씀을 또 다르게 풀어주신 거거든요. 이분은 정전기하고 활성산소로 푸셨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는데 어, 내용은 같아요. 근데 용어가 좀 다르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이제 제가 여지껏 읽은 암 관련 건강 관련 책 중에서 탑픽으로 꼽는 이유는 가장 하기 쉬워요. 그리고 당뇨병 같은 경우도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약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어쨌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약을 먹어주는 건데, 결국은 그렇게 먹음으로 인해서 자가치료를 쓸 수 없으니까 장기가 이제 손상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가 이제 이렇게 응고되기 시작하는 거죠. 피가 이제 흐르지 않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뇌경색 같은 이런 것들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게 약의 그런 쓰지 말아야 되는 원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고지혈증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지방이 물론 이제 그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이라 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니까 약을 쓰지 않고 식품으로서 이제 처방을 내려줘서, 이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생식을 거의 100% 생식을 100% 권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를 충분히 섭취하는 이제 야채식, 그리고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고기는 가능하면 적게, 산성식품이니까 먹고, 그다음 커피 간장을 많이 권하셨어요. 근데 저는 굳이 간장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 그냥 있는 상태에서 병이 낫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일단 장절제를 했기 때문에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적게 가야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화장실을, 직장이 없으니까 변이 모여지지 않죠. 그래서 저는 커피 관장은 일부러 관장은 안 했죠. 그리고 또 관장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억지로 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운동이 되어져서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장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장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대신에 장이 깨끗해지는 이런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거를 복용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저는 또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암이 나왔던 것이 일단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했고, 그다음에 그 이론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난싸움 사기를 이기게 되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고성에 이제 거진항에서 만났어요.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68세이신데 남편은 66세에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항암도 했고 방사도 다 했는데 결국은 먹지 못하고 힘들게 그렇게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2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암을 난소암 사라지는데 딱 필요한 시간 1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제 책을 당장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신 옆에 유방암 걸린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자기는 내 말이 참인 거를 뭘로 믿느냐면 남편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안 걸리면 병원에 안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일단 병원에 가셔서 체크를 하셔서 본인의 상태를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가치료력을 쓰지 약을 먼저 쓰지 말라는 얘기를 저는 꼭 해줬죠. 제가 못 해본 거는 자가치료력을 쓸 기회도 없이 저는 바로 수술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아서 그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었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선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은
58년생이셨는데 고물상을 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암을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커피를 한 잔 대접을 하시겠다 하셔서 제가 커피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 한 잔 주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제 말이 참말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해서 암이 나았냐고 신기하시면서 제 책을 바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진정성이 있으신 거거든요. 즉 알아듣는 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부터 대체의학으로부터 그리고 또 자연 자연 치료라고 그래서 돈 많이 받는 데 있죠. 이런 데에서 그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고인 거죠. 즉 내 스스로 내 병을 그 완치하는 의사가 되지 않으면은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된다라는 게 제 오늘 이야기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기본에 충실하시면 암이 아니라 암보다 더한 병도 당뇨, 고혈압, 뭐 불면증 다 고칠 수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밤에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고 즉 자연의 리듬을 맞춰서 하시는 그 리듬하고 그다음에 생체식이 가장 좋죠 사실은. 그 자연 그대로의 비타민, 미네랄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먹으니까 가장 좋은 그런 식이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맨발 걷기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황토 숯가마 말씀드렸죠. 특히 부인병에는 그 숯가마가 좋죠. 굉장히 유방, 자궁 난소는 그리고 그 외에 뭐 췌장암도 그 결과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도. 그리고 모든 암이 도움을 많이 받아요. 숯가마 같은 경우. 그리고 모든 그런 허리 통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려운 병도 숯가마로서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내 몸을 믿고 즉 나를 믿으시면 본인 당신 스스로를 믿으면 모든 병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대신 믿는다라는 건 뭐죠? 그만한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책도 읽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이요법, 생각 습관, 생활 습관을 꾸준히 하신다면 어떤 병이든 다 나으실 거라고 저도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밤 되시고요. 내일 또 가슴 뛰는 하루가 또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은 또 강릉의 합창제, 강릉에서 이제 합창제가 열리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내려가서 이제 또 그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또 새로운 그런 삶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안은 평화죠.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국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제 삶은 이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